자,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케이블,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요 V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볼테이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요 키르이어프의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전압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키르이어프의 전류법칙이고요. 이번에는 뭐죠? 전압법칙입니다. 자, 여기 키르이어프 법칙은요, 우리 식을 쓰면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서로 뭐하다? 같다. 아까 우리 KC에서는 뭐였죠? 어느 한 점을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의 전류의 합이 뭐다? 같다. 그죠? 뒤에 가서 요거 이제 부호는 뭐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요 부호는 뭐냐면 우리 읽을 때는 우리 뭐라고 있고요? 우리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시그마라고 있고 요거는 뭐를 뜻하냐면 합이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전류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뭐 자꾸 만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수학 기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뭐라고 돼 있죠? 기전력이라는 부분하고 전압 강하로. 얘도 전압이에요. 근데 전압 강하라고 돼 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 내용이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뭐냐면 R1, R2, R3에다가 알파라고 해놓고요. 자, 여기 나온 여기다가 우리 E1, 요거 E2, 요거 E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세 개만. 저 그림 하나만 놓고 오면 여기는 지금 뭐 하나밖에 없어요. E 하나밖에 없잖아. 거기 여러분들 구분이 확실히 안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를 놓고 계산을 해야 요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니까 거기다가 요거 하나 그려 놓고요. 요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키르이어프 법칙, 제1법칙 KCL 있죠? 그거 하나 이해했듯이 요거 하나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럼 왼쪽에 기전력이라는 건 뭐가 기전력이냐면요. 요게 기전력입니다. 여기는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기전력이에요. 전압을 공급하는 요게 기전력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이요. 이런 저항이 있는데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저항 양단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전압이 생긴다고 그랬죠? 요건 소모되는 전압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우리 건전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급하는 전압이잖아요. 근데 저항에서는 뭐죠? 소모되는 전압이라는 얘기죠. 요건 소모되는 전압, 요거는 공급하는 전압이다. 그러니까 소모되는 전압과 공급되는 전압의 합이 서로 크기가 어떻다? 같다. 요거 세 개 있네요. E1, E2, E3. 극성이 같으면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고, 극성이 반대 극성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뭐 해주죠?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극성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성을 찾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우리 항상 전류는요. 전류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전류는 전위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V라는 전압이 걸려 있고요. 여기가 5V라는 전압이 만약에 이렇게 양쪽에 전압이 이렇게 두 개 걸려 있으면 전류는 항상 전압이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가요? 낮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V하고 5V 있으면 이 표시가 없더라도 이렇게 없더라도 우리 표시를 어떻게 해놓고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서 저항에 전류가 흘러서 그 양들에 뭐가 생긴다? 전압이 생긴다. 그 전압을 우리 뭐라 하죠? 요 전압이라고 하자.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 항상 보면 높은 데서 낮은 것 또는요 플러스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V가 있고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0V라고 돼 있으면 어느 전압이 높은 거예요? 플러스 전압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얘도 방향이 어떻게 잡히죠? 이렇게 잡히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우리 뭐죠?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지극성을 따질 때는요. 요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짧은 단자가 우리 뭔가요? 플러스예요. 아니 저 긴 단자가 여기 긴 단자가 플러스. 여기 긴 단자가 뭐죠? 플러스입니다. 그럼 항상 아까 우리 어디서 간다고 그랬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마이너스를 향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자, 그럼 요거 전리 방향을 표시하면 어디서 출발한다고 우리요? 플러스에서 어디를 향해서 나중에 삥 돌아가는. 플러스에서 시작을 한다. 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시작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얘는 플러스 신이니까 어디죠? 이렇게 가는 방향입니다. 그럼 세 개를 한번 따져볼까요? 얘하고 얘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뭐죠?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죠? 반대죠. 이렇게 흘러와서 얘는 뭐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리 방향.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돼 있고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여기다 계산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를 더해야 되는데 E1하고요. E2는 더하는 거고 같으니까 E3는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우리 뭐 해주자고요? 빼주자. 그래서 왼쪽은 요겁니다. 합. 요것만 염두 이해하시면 돼요. 극성만 잘 파악해보자. 자, 오른쪽은 뭐냐?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저항의 전류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전체에 흐르는 이 전류가 전부 다 뭐가 흐르는다죠, 우리요?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있죠. 뭐가 되는 거죠? IR 뭐가 되죠? 1. 아까 이렇게 된 거죠.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I라는 전류. 여기도 전압이 걸리네요. 저항에도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IR 뭐가 되는 거죠? 2. 여기도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게 뭐죠? IR 3.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되죠? IR 4.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 뭐죠? 다 더해주자. 그러니까 IR1, IR2, IR3에다가 IR4를 뭐 하면 됩니까? 다 더한 이러한 형태의 전압 강화가 생긴다.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기전력, 오른쪽에는 뭐죠? 전압 강화. 여러 개 있으면 각각 다 더한다. 우리가 극성 반대로 되는 건 어디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찾으셨다가 정리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고 방향이 반대면 우리 뭐 주죠? 빼주자. 이렇게 법칙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뭐라 한다? KVA라고 한다. 퀴르호프의 우리 전압 법칙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결국 요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죠. 요게 KVA라고 한다. 그죠? 요거 내 마음대로 막 그려놔서.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는 여기 보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저항은 두 개가 있는데 얘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여러 개를 제가 집어넣어서 설명을 한 것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이요. 우리 고리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용어를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표 하나가 나올 듯 싶은데요. 표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요 표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요 표. 여기다 별표를 표시해 놓으시죠. 오늘 나간 거 중에서 얘가 1위입니다. 1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어디 가서 나오냐면 요 똑같은 게 기기에서도 나오고 우리 회로에서는 뭐 회로에서 나오는 거니까 회로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전력공학 가면 전력공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설비 기준 이제 법규 배우거든요. 법규에서도 이런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무슨 값? 시력값, 평균값 이런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 내용이 100%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 네 문제 관련된 게 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 시험 보름 동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보름 동안 시험 보는 동안에 이거 관련된 게 한 4-5번은 나올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 수업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요. 시간 되는 데까지 나갈 거니까 나가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 생각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거를 각각을 놓고 전부 다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유도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파형의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 이런 그림이 있죠.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게 삼각형처럼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 명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삼각파가 되는 거예요. 요거 삼각파예요. 삼각형처럼 생겼네? 삼각파. 요거는 뭐처럼 생겼죠? 우리요? 톱니처럼 생겼죠. 그죠? 이건 톱니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삼각형이지만 우리 자세히 보면 여러분 톱을 아실 거니까. 그죠? 이거 톱. 톱 모양 생겼네. 톱니파. 얘는 뭐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삼각파. 그게 여기 나오는 명칭이라는 얘기예요. 삼각파, 톱니파. 이것도 아셔야 되니까. 구형파. 여기 구형파가 지금 없는데. 자, 우리 구형파는요. 이렇게 생긴 게 구형파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런 파형을 우리 뭐라 하죠? 구형파라고 하죠. 이게 구형파입니다.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런 파형을 우리 뭐라 하죠? 구형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의 파형만 여러분들 정확. 요거 삼각파, 톱니파, 구형파.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파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뭡니까? 혹시 요거 명칭 아시는 분이요? 요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뭔가요? 정현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우리요? 사인파. 여러분들 사인파 들어보시죠. 사인코스. 이게 사인파예요. 근데 우리가 사인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뭐라고 하죠? 정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파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시험자 나오면 전부 다 정현파라고 나오지 사인파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배울 거예요. 본 수업 들어가서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첫째 날 월요일 날이나 그다음에 수요일쯤에 보면 월요일 날 빨리 나가면 월요일 날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요일 날 이거 나갈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나갈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형의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올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때까지 걸리는 거 시간을 똑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원 사이클. 그죠? 그리고 원 사이클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파형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올 때 있죠? 그걸 우리 뭐랄까? 여기도 이렇게 보면 나오다 말았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뭐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야? 파형이 똑같은 파형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론 그림이 조금 찌그러져서 똑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똑같다고 보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 있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똑같다 보면 얘를 우리 뭐라 한다? 주기라고 한다. 그죠? 주기입니다, 주기. 얘도 주기예요. 여기까지가 주기.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를 딱 기준했는데 파형이 얼마큼만 딱 나왔습니까? 여기가 파이고 2파이예요. 여기도 보니까 딱 절반씩만 나와 있죠. 그래서 반만 나왔다, 파형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뭐라 하나요? 네, 반파라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칸에 반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파구나. 그러니까 파형을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중에 산업기사 보실 분들 반파가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렇죠? 그러니까 파형 명칭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림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회로이론 받으신 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파형이 이거 말고 여러 개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파형의 명칭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표에서 보시면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일곱 개입니다. 뭐 명칭만 보시면 되죠, 뭐 명칭. 그러니까 파형을 보고 우리가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뭐라 한다? 반파. 요걸 볼까요? 자,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4파이. 근데 조금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파형이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입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까지가 주기고. 그러니까 주기가 몇 파이가 되는 거죠? t가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때마다 똑같은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파이마다 반복돼서 똑같이 나오죠. 여기가 한 주기예요. 한 주기를 기준하니까 한 주기 안에 파형이 전체가 다
꽉 차서 나온다. 꽉 차서 나온 거죠. 요거는 한 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형이 얼마큼만 나왔다고요? 반만 나왔다. 그래서 명칭을 반파. 영어로 이게 사실 이제 영어입니다. 하프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파예요. 반. 하프가 반이니까. 그럼 얘는 한 주기를 때 꽉 차 있죠. 꽉 차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요? 풀. P가 아니죠. 풀. 꽉 찼다. 뭐로 시작하는 거죠? 꽉 찼다. 뭐죠? 풀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파를 한다고 그래요?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칸에 보시면 뭐 있죠, 여러분들? 전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따지는 거예요, 전파. 그죠? 자, 요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구형파.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와 있으면 얘는 뭐죠? 정연파. 사인파는 정연파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없어지면서 반만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반파라 한다 했습니다. 그죠? 반파. 그럼 얘도 어디가 반만 나오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반만 나오는 거예요. 아래쪽이 없어요. 그러면 얘하고 똑같이 뭐죠? 아래쪽 없어요. 그럼 얘도 무슨 파예요? 반파예요. 얘도 반파라고. 근데 얘도 반파, 쟤도 반파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구형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형 반파라는 명칭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파형이 보시면 7개 설명 다 드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시지 말고.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형은 총 몇 가지다? 7가지다. 그렇죠? 자, 거기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정연파, 전파, 반파, 그 다음에 삼각파, 톱니파, 구형파, 구형, 반파까지. 그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파형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들이 지어졌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외우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표에 뭐가 있는 거죠? 평균값하고 실효값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균 몇 점 맞아야 합격입니까? 예,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내세요, 여러분들? 맞은 점수 다 계산해서 나중에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평균 여러분들 뭐 넘어가면 되냐면 60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평균이니까. 그럼 아까처럼 이 파형에서 이걸 한 주기를 기준했는데, 자, 평균을 내려면 이 면적이죠. 그죠? 이 면적 구하는 거하고 이걸 만약에 이게 모래라고 하면은 모래를 이렇게 퉁퉁퉁 쳐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는 요거 면적하고 똑같아진다. 그죠? 요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값. 그래서 평균값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 평균값은 우리 뭐예요? 우리는 직류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요걸 이제 우리가 명칭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냅니다. 자, 명칭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무슨 값? 우리요? 순식값. 순식값. 두 번째는 무슨 값이요? 평균값. 세 번째는 무슨 값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효값. 여러분들 집에 아까 220V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들 무슨 값입니까?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교류는 실효값입니다. 아까 직류는 뭐란다 그랬죠? 평균값. 얘는 평균은 직류.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실효값은 뭐가 되죠? 교류.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한다. 여기 보시면 V는 이렇게 씁니다.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볼트 우리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아까 했던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러한 그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축을 오메가 T라고 해서 오메가 T가 요만큼 왔다. 그럼 요거 짝이 되는 요 점. 요만큼 왔다. 요거 짝이 되는 요 점. 자, 그러한 점들을 쭉 연결해서 표시하는 요 값이죠. 요 값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저기 나와 있는 순식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뭘 기억하냐면 다음 전압을 순식값으로 표현하시오. 그럼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된 거를 찾으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순식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기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다. 코사인으로 표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연파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요 값이 있네요. 요거 VM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뭐냐? VM. 자,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그 앞에 붙는 문자가 오든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오든 상관없이 앞에 오는 요 값은 우리 무슨 값이라 하냐면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좀 미리 해놓으시면 보탬이 될 거예요. 뭘 한다고요? 최대값.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최대값은 어디냐? 맨 꼭대기 값 있죠? 이 값이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 뭐라 합니까? V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맨 꼭대기 값. 그거를 우리 뭐라 한다? 최대값이라고 한다. 그죠? 요거를 표현한 게 이렇게 사인 파형을 표현한 것이 저기 주어진 뭐라고요?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요거 쓰는 겁니다. 저 표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뭐라 한다고요? 우리는요. 순식값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평균값은 이제 구하는 식이 있죠. 아까 평균 낸 거를 뭐라 하냐면 이렇게 t분의 1에서 0에서 t까지 해가지고 함수가 어떤 함수가 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게 왔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 이거를 우리 뭐해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적분을 해서 구한 값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분의 VM이라든지 아니면 뭐 2분의 VM이라든지 결과치가 이러한 여러 개의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뭐 파이분의 VM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시험장 가서요. 이거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유도해서 우리 언제 풉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기사 보실 분들은 주로 외우고 우리 기사 시험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외워놓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유도하는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고 그러면 원래 유도하면 몇 개를 유도를 해야 되냐면 아까 표에 보면 몇 개를 해야 돼요? 몇 개를 해야 될까요? 실효값, 평균값, 기본이 2개고 파형이 총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죠. 그럼 우리 몇 개를 유도를 해야 돼요? 우리요? 14개를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도해서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99%는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유도를 거치지 않고 저기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우리는 뭐한다? 풀러간다. 전부 다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 이거 무슨 파형이라고요? 삼각파. 그죠? 맨 끝으로 이렇게 놓고요. 여기 몇 볼트? 50볼트. 이 값에 뭐를 구하라고 나오냐면 우리 평균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원래는 이 함수 따져서 계산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시험 볼 때 뭐냐면 평균값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삼각파 있죠? 여기 있네요. 평균값 어디 있다고요? 요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 외운 거 써먹는 거. 그래요? 그럼 평균값은 저기 주어져 있는 게 2분의 VM이라고 돼 있는데 외운 거 써먹어야지 이제. 그럼 VM 값이 얼마입니까? 그림상에서? 이 VM이 아까 무슨 값이라 한다고 그랬죠? 최대값. 제일 꼭대기 값이죠. 이 그림상에서 맨 꼭대기 몇 볼트입니까? 50이 맨 꼭대기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우리 뭐가 된다고요? 25. 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했던 수식을 이용해서 풀면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생각보다.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나 여러분들 학기말 시험 같으면 이렇게 풀면 빵점. 학교에서는 유도하라는 얘기고. 그죠? 우리 뭐 유도 안 해도 되는데 뭐 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유도 거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처음에는 이게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실 때쯤 되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하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다. 아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나가는 진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얘가 1순위입니다. 1순위. 얘가 대장이 되니까 얘가 대장. 다 나 따라와라. 내가 책임질게는 대장이라고 얘가. 그 정도로 우리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는 거죠. 무지하게 중요한 표입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책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교과서 나중에 가면 요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럼 그거 보고 답을 그래? 유도할 필요 없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공식 나와 있는 거 있죠. 일단은 그래도 나중에 유도를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평균값은 아까 어떻게 잡았죠?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어떤 함수가 각각 삼각파냐 정연파냐 뭐가 올지 모르니까요. 어떤 함수를 우리 뭐죠? 적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3번이 있는데 그 3번의 시력값은 아까 이렇게 됐죠? 이 평균값은 우리 뭐가 되는 거? 결과가요? 직류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고 우리 생각하죠, 그렇죠? 교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시력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 형태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여기에 어떤 함수가 올지 모른다. 그러면 그 함수를 얘는 뭘 해서요? 제곱을 해서 적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우리 뭘까지 씌워야 돼요? 루트까지 씌워야 나오는 결론이다. 그럼 느낌상으로 봐도 얘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팔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초까지 나와 있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 어디서 더 많이 나왔냐면 오른쪽에서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뭐 복잡한 거 뭘로 나와?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어디께 많이 나왔냐면 왼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12T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다 보니까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게 이제 주로 툭툭 튀어나올 거냐면 요거 관련된 게 중간에 몇 개가 튀어나올 듯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거 관련돼서 시력값 계산하라는 복잡한 요거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느낌상으로 복잡하잖아요. 제곱의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이제 걱정스럽긴 하지만 일단 형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요 형태 있죠? 평균값 구하는 요 공식 하나, 그다음에 시력값 구하는 공식 요거 하나. 그죠? 요거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놓은 결과들입니다. 거기 주어지는 것들.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푼 게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과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었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하고 오셔도 될 듯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요 중에서 골라서 몇 개만 유도해 볼 거예요. 이거 다 할 것도 아니고. 이거 다 14개 다 하려면요. 우리 시간도 없는데 이거 14개 다 하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저는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한 유도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딱 끝내 버릴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시간 많이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그거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하나 넘어가면은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이제 의미를 염두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요 그림이 세 개가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그림, 요걸 우리 뭐죠? V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그림 있죠?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가 있네요. 요걸 우리 뭐죠? V2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요?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우리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있죠? 요거 V3를 하고, 실제로 앞에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 놓으세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을 뭐죠? 세타1이라고 하고, 세타1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요거 뭐죠? 세타2라 하고. 그리고 우리 빨간색 여기는 뭐죠? 여기는 원점입니다. 0도. 그죠? 이렇게 0도. 딱 거기서 시작한다. 0도. 그래서 V1하고 V2하고 V3를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와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V1이 기준이거든요. V1.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게 기준이다. 원점이요. 자, 그래서 요거 표시를 할 때 맨 꼭대기 값을 똑같이 우리 뭐라고 놓자고요? VM이라고 놓으면 얘는 V1은 뭐냐면 V1에 사인의 오메가 T에 놓고요. 우리 어디에서 출발했죠? 이렇게 표시. 그 0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냥 오메가 T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빨간색 0도에서 출발했다. 원점에서. 그럼 이제 V2하고 V3를 찾아가는 거예요. V2하고 V3. 자, 하얀색을 볼까요? 하얀색이 우리 뭐죠? V2. 그죠? V2입니다. 그러면 요걸 V, 어차피 여기 나와있는 V1이라고 하지 말고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요거는 우리 뭐죠? 그냥 VM으로 놓자. 그죠? VM. 요것도 VM. 요것도 VM. 크기 똑같다고 놓고 우리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V2는 사인의 오메가 t에다가 요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의 오메가 t에 놓고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다가 요 위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여기다가 뭘 쓰려고 하느냐, 이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세타 1과 세타 2를 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빨간색하고요, 우리 하얀색을 보는 겁니다. 빨간색하고 하얀색만 보세요. 빨간색과 뭐죠? 하얀색 보자. 자, 갑니다. 자, 우리 칠판을 잠깐 보세요. 칠판. 자, 이 땅하고 출발하면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갑니다. 아직 얘는 여기가 시작점이 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어디까지 갔을 때 이렇게 가면 얘가 빨간색이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죠? 하얀색은 그제서 나도 이제 출발해야지. 그래서 얘는 그때 출발합니다. 그럼 두 개를 기준했을 때 누가 먼저 출발한 거예요, 지금요? 빨간색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빨간색이 출발하고 이만큼 시간이 지나가야 그때 가서 하얀색이 출발합니다. 하얀색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V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세타2라고 되어 있는 V2는 여기 주어져 있는 세타2만큼 아까 늦게 출발했다, 빨리 출발했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늦다 할 때는 여기다 뭐다 하죠, 우리요? 마이너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마이너스 쓴다. 늦다 할 때 표현을 우리 뭐라 한다? 마이너스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늦다 할 때는 표시를 뭐라 한다? 그 각도만큼 30도 늦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도인지 모르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타2 해놓은 것 뿐이고. 그럼 이제 요거 나온 파란 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또 금방 하시겠죠. 자, 파란색하고 빨간색 두 개를 보면 요거는 반대로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만큼 지나간다. 여기까지 갔더니 빨간색은 그때 출발하고 있잖아요. 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얘는 그때 출발한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무슨 색이 먼저 출발했다고요? 파란색이 먼저 출발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빨간색보다 앞서는 거예요. 앞선다 할 때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타1, 요 각도가 세타1이란다 했으니까 세타1큼 앞선다. 요거는 세타2만큼 뭐죠? 늦다. 빠르다, 늦다. 늦다 할 때는 마이너스, 빠르다 할 때는 뭐죠, 우리요? 플러스. 일단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왔어요. 그래야 요거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앞선다, 뒤진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인으로서 표시한다. 아까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값을 무슨 값이란다 했죠, 우리요? 순식값이란다 했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순식값. 순식값, 평균값, 시료값 했죠? 그때 순식값 이렇게 표현되는 게 순식값이.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선다. 앞선다 할 때 우리는 뭐죠? 우리는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진자예요, 우리.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앞선다도 나오지만 진상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늦다. 그렇죠? 요거 한자로 우리 뭐다? 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상, 지상. 나중에 기기하고 전력공학 가면 앞선다, 뒤진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전부 다 뭐라고 쓰냐면 진상과 지상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쓰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진상, 앞진자 써서 나보다 앞서 있다. 그죠? 그거 따지면 돼요. 그냥. 앞서갈 때를 진상, 뒤질 때를 지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 개를 기준에 놓고 따져가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요거 세 개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표현에 대해서 기준을 놓고 기준보다 앞서면 진상 플러스 할 거고 늦으면 뭐한다? 지상 마이너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플러스 진상 마이너스 뭐죠? 지상. 늦다.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그림 세 개를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나온 표현을 세 개의 표현을 얘기를 할 때 우리 너무 외우는 쪽으로 가시지 말고 활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위상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진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좀 넘어갑시다. 그죠? 여기서 설명하면 공진은 굉장히 많이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자, 6번은 나중에 본 수업 가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6번은요. 거기서 6번은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해드릴게요. 쌍대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요 부분 나갈 거거든요. 1월 달에. 그러면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기억을 떠오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어떤 회로를 요건 그리지 마세요. 형태를 보는 겁니다. 어떤 회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보면 회로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죠? 전류원이고요. 요거는 뭐죠? 전압원입니다. 그리고 저항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요건 이제 뉴턴 등가로처럼 돼 있는데 아직 이제 안 배웠으니까 요거를 태블릿 등가로처럼 바꿔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회로 갖다가 우리가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냥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값이 변하지 않지만 그림을 우리 찾아가는 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회로를 다른 회로로 바꿔서 답을 풀러갈 때 우리가 등가 회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등이 뭐예요? 같을 등자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전압을 우리가 뭐로 바꿔서요? 우리는 전류로 바꿔서 회로를 바꾼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문제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전류로 되어 있으면 얘는 뭐로 바꾸는 거죠, 우리요? V로 바꿉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했던 I는 R분의 V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명인데 이렇게 해놓고 V였는데 아까 우리 저항 역수를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아까요? 이제 컨덕턴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G. 그죠? 그래서 요거에 짝이 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R분의 1 써가지고 요거를 우리 뭐죠? 컨덕턴스 G하고 서로 쌍대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G는 뭐를 푸는 거예요? 우리요? R로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L 소자하고 반대되는 소자가 우리 뭐냐면 L과 반대가 되는 건 뭐죠? C입니다. 그러니까 C는 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요? L로 바꾼다. 그죠? C는 L로 바꾸고 L은 C로 바꾸면 됩니다. 자, X는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사실 X에 요거 쌍대되면 요것도 역수를 취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오는 것은 B라고 해서 서셉턴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잘 안 써요. 우리 회로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요 서셉턴스라는 것이 어디에 가면 나올 거냐면 어디에 가세요, 우리요? 여러분들 기기에 가면 B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변압기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서셉턴스. 자, 우리 시험 문제도 간혹 가다가 그죠? 간혹 가다가 서셉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럼 반대로 서셉턴스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뭐로 고치자고 우리요? X. X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이거는 뭐라고 읽냐? 우리는 아직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니까 우리는 읽을 때는 리액턴스라고 얘기합니다. 리액턴스. X를 뭐라 하죠, 우리요? 리액턴스라고 하죠. 자, Z가 있네요.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배우지도 않았으니까. Z를 우리 뭐라 합니까?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쌍대로 고치면 얘는 뭐죠? 우리는 Z분의 1. 그죠? 아까 뭐였나요? 저항 역수를 취해서 우리 컨덕터스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임피던스로인데 임피던스 역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거요? 이렇게 Y로 씁니다. Y로 쓰고 이걸 읽을 때는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미턴스. 우리 교재 3장 파트에 가면 뭐 계속 나오겠죠. 그죠?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서로 뭐다? 역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 조금 아까 배웠네요. KVL. 아까 무슨 법칙이죠? 전압 법칙이죠. 그러면 요거 짝이 되는 게 아까 뭐가 있었죠? KCL 있는 거죠. 그러니까 KCL은 우리 뭐로 고치고 KVL로 고치고. 보니까 Y가 또 있네요. 여기 Y가 있었는데 요 Y는 이 Y하고 틀립니다.
얘는 어드미턴스의 y고, 요거는 우리 교재 이제 7장, 8장 가면 나오는 거, 우리 뭐죠? y 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 시험 문제는 100% 나올 거니까 이런 것도 y 결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3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3상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는 몇 쌍인가요? 우리 가정에는요, 플러스 선 하나하고, 우리 코드 몇 개 있죠? 구멍이요?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단상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밖에 없다. 근데 우리 공장에 가나 이 모터 돌리면 거기는 전부 다 선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는 3가닥 들어있대요. 3상 씁니다. 다 3상. 그러니까 우리 전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전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죠? 목적은 3상을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자 쪽을 전공했다. 나 통신이나 전자 쪽을 전공했다. 그러면 전자 전공한 사람들은 3상에 대해서 거의 안 배웁니다. 배울 일이 없어요. 거의 3상. 의미가 없어요. 그죠? 모른다고 3상을 잘.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알고 아예 거기는 손도 안 댄다. 그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데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선 3가닥 들어있다. 3상. 자, 그래서 y 결선. 요건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는 거죠? y자. 근데 각각 이거 y가 아닌데요? y는 이거 아닌가요? 예,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y지만 얘도 y라고 보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요. 그래서 y 결선. 아니면 요게 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도 3상으로 3가닥 들어가면 3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우리가 읽을 때 뭐라 하냐면 델타 결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뭐로 바꾸죠?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읽을 때는 그림은 삼각형이지만 읽을 때는 무슨 결선이라고 한다고 요거요? 델타 결선이라고 한다. 이거 특수 문자들이에요. 그죠? 전부 다. 델타 결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델타 결선이면 반대로 y 결선. y 결선을 뭐로 치자? 델타 결선으로 치자. 그죠? 자, 회로가 직렬로 연결돼 있다. 그럼 뭐로 가야 돼, 우리요? 예, 평렬로 가는 게 정상이겠죠. 서로 짝이 되는 거니까. 병렬이 있으면 다시 뭐로 가고요? 직렬로 가는. 요것만 염두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쌍대에서 나오는 일단 회로에 관련돼서 문제 하나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문제 하나 있죠. 그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요거 정리 다 됩니다. 요거 봅시다. 요거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R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뭐죠? G1 이렇게 그죠? 우리 C3 여기도 L4 이렇게 이왕이면 1, 2, 3, 4로 바꿔놓읍시다. 그리고 얘를 뭐로 고치자고 그래요? 쌍대 회로로 고치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없는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 뭐 해보자고요? 바꿔보자. 형태. 자, 우리 뭐로 바꾸냐면요. 아까 요거 뭐로 바꾸자고 했죠? L은요? C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4로 바꾸고. 여기 C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C는 뭐로 바꾸죠, 우리요? L로 바꾸고. 그죠? 자, R일 때는 우리 뭐로 가자 그랬죠? 아까요? G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G는 뭐로 바꾸자고 그래요? R로 바꾸자 그랬죠.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 자, 어떤 마무리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두 개가 지금 요 소자하고 바뀌었는데 일단 여기 무슨 연결돼 있죠? 또 하나가요? 요 두 개는 무슨 연결되는 거예요? 직렬이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되죠, 우리요? 예, 병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병렬로 바뀌는 거예요. 요걸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바뀐 거로. 그러면 하나는 뭐로 돼 있고요? G2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L3 바뀐 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로 돼 있다? 병렬로 바뀌어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요 두 개하고 아까 원래 기본적으로 보면 이 두 개는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죠? 병렬이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요? 직렬. 요걸로 직렬로 가는 거. 바뀐 거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다 뭐죠? C4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았네요. 표시가. 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체하고 얘하고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입니까, 병렬입니까? 직렬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로 바꾸자고요? 병렬로. 병렬인데 그림을 G1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로. 그죠? R1으로. 그러니까 병렬로 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놓고 표시를 여기다 뭘 쓰면 돼요? R. 요거 답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것. 이거보다도 더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쌍대 회로 중에서 옳은 걸 찾으라 할 때 제일 어렵다고 나온 문제가 이 문제. 이게 지금 제일 어렵다고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 이거보다 전부 다 쉽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만 여러분들 그릴 수 있으면 되고. 근데 이게 외워서 여러분들 이거 그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만 직렬은 병렬, 병렬은 직렬, L은 C, C는 L, R은 G로만 바꾸고 G는 R로만 바꿔서 요거만 그림 그리는 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죠? 주관식도 아니고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이렇게 보면서 아 그러네 하고 답을 골라낼 정도만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좀 정리를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쌍대로 바뀌는 이 형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우리 뒤에 넘어가면 삼상 나와 있고 아까 했던 Y 델타 우리 조금 전에 Y 델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자, 우리 그 가기 전에 저희들 잠시 쉬었다가 6페이지 보시면 전력 나와 있죠. 이 전력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잘 해둬야 우리 과목 중에 이거 명칭이 들어가는 과목 있잖아요. 무슨 과목 있습니까? 전력공학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배운 게 어디 가서 그대로 나올 거냐면 전력공학 가면 이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력공학도 나오고 자기학과도 나오고 기기과도 나오고 여러 군데 가서 고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우리 회로이론이기 때문에 회로이론 공부 잘 해두셔야 된다고 아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아주 당부 말씀을 드려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